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정희연이고요. 오늘도 유병욱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70세라고 하시는데요. 네. 제가 살짝 봤는데 완전 몸짱이시더라고요. 진짜로요? 네. 오, 그러면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올해 이제 70 중반을 막 넘어가고 있는 아시아 최고령 머슬킨 장래호입니다. 오. 우와, 진짜 멋있으시다. 아니, 저런 외모와 몸매를 가지고 계시다? 와. 아시아 최고령 머슬 퀸이시라고요? 네. 오, 와, 등 근육이 장난이 아니신데요? 우와. 예전에는 사실 핑크색 아령 있죠? 요만한 거. 그것도 힘들었었어요, 처음엔. 근데 지금은 웬만한 남자들하고 같이 하죠. 숄더 프레스를 한쪽에 12kg나 14kg씩 하고 나면은 28kg, 24kg 뭐 이렇다는 얘기예요. 아, 저는 절대 못해요. 근육이 너무 많이 화가 나 있어요. 오. 지금 너무 많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이렇게 근육이 많은 게 좋은 건가요? 근육이 많다는 것은 기초 대사량도 올려주고 체온 조절에는 도움이 되고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만 단 하나 나쁜 점이 있어요. 뭐요? 유연 씨 다리가 두꺼워지면 시집가기 어렵습니다. 다리가 두꺼워지는 거 그거 말고는 진짜 없어요? 농담을 해봤습니다. 근육이 생기면 다 좋죠. 20대 때 기준으로 해서 40대가 되면서 매년 근육량이 줄어서요. 네. 20대 대비 65세가 되면 한 10에서 20%까지 이룰 수가 있고요. 80대 되면 이 허벅지나 엉덩이 근육 대비를 해서 20대 대비 40%까지도 근육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근육 손실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럼 노력을 정말 어마무시하게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아마도 와. 그런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원암 같은 거는 한쪽으로 보통 한 뭐 20 정도 들고도 하죠. 사실 처음에는 맨몸 스쿼트도 못했었어요. 제가 무릎이 많이 안 좋았었어가지고. 모르지 안 근데 좋아서. 지금은 이제 자세가 좋아지다 보니까 오래 하다 보니 하체가 조금 근육이 생겨서 확실히 자세. 무게가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근육도 더 잘 자라죠. 예전에는 제가 오래 하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3시간, 4시간까지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웨이트 딱 1시간, 그리고 유산소 보통 4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2시간 정도 하는 거죠, 지금은. 2시간도 제가 많은데요? 57세 봄부터 했어요. 57세. 그러니까 사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거죠. 일주일에 몇 번, 하루에 몇 시간 근육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만 해도 괜찮다고 알고 있거든요. 딩동댕 맞아요. 정답입니다. 아, 근섬유가 찢어지고 음. 손상을 받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면 막 쑤시고 아픈 느낌이 근육통, 들잖아요. 네. 단백질 등을 섭취해서 그 찢어지고 다친 상처가 아물면서 근섬유가 커지는 거거든요. 똑같은 고강도로 매일 운동을 하면 네. 근육이 회복되는 시간이 없어서 근육이 자라지 않고 오히려 근육이 손상돼서 나오는 물질들이 콩팥이나 간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운동을 한 번 할 때 시간을 얼마나 하는 게 좋을까요? 한 1시간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이게 정답입니다. 예전에는 근육을 3시간, 네. 4시간 하면 좋다고 하지만 네. 무게를 친다 그랬는데 최근에 미국의 스포츠 의학학회에서 나온 걸 보면은 네. 본인의 운동 역량을 넘어서는 근육 파괴하는 운동보다는 음. 저강도로 짧게 짧게. 교통사고가 크게 났었어요. 아이고. 제가 자가 운전하고 가다가 지금도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철심이 들어있어요. 여기 툭 올라와 있죠. 아이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처음에는 여기 다 망가졌었어요. 그래서 이런. 여기 꼬집어도 안 아프고 이빨이 요만큼밖에 안 갔었어. 달달 떨리고 가늘고 신경이 다 죽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빨을 자른다고까지 했었어. 그러면서도 일을 했어요. 우와. 애들 키워야 되니까. 아이고. 그랬는데 네. 좀 나이 먹고 몸이 이제 자꾸자꾸 노쇠해지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운동으로 극복했죠. 지금 이만한 덤벨 들고 막 하잖아.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운동의 효과가 단순히 근육을 올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왜 엔도르핀을 준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훨씬 더 활기차지시고 뭔가 희망찬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우울감의 개선입니다. 사실 이제 50대 여성분들이 겪게 되는 체형의 변화. 네.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갱년기가 오게 되면 여성의 몸의 변화가 오죠. 여성성을 그쵸. 잃고 네. 점점 아랫배, 이 복부에 지방이 몰리게 되는데 이럴 때 하체 근육 등을 강화하면서 내장 지방을 소모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도 예방하는 동시에 이런 여성으로서의 자존감, 그다음에 건강한 걸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엔돌핀 말씀하셨는데 네. 엔돌핀이 가장 강력한
진통제의 효과를 갖습니다. 따라서 운동을 처음 할 때는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네. 우리가 런너스 하이라고 해서 달리기해서 특정 시간 지나면 기분 좋은 느낌이 나타나는 것처럼 운동도 꾸준히 하는 차승원 씨가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운동을 할 때 느끼는 기쁨 정말 비할 수가 없다. 그 기쁨이 아마 이런 통증도 덜하게 느끼게 해준 것 같습니다. 라스베거스 대회를 지금 이제 목표로 더 좀 매진하고 있죠. 그리고 10월 달에는 이제 제가 신형 모델도 해요. 오. 파리 패션위크. 하루 참여를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준비 중이고. 국내 대회는 사실 제가 심사를 봐요. 오. 그래서 국내 대회 무대는 사실 올라가면 조금 편파라고들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해외 대회를 나갔었고 해외 대회는 이제 국내 대회 입상한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37세 이상들하고 무대 올라가가지고 이제 입상을 딱 했죠. 그러니까 아들보다 더 애들하고 올라간 거죠. 너무 대단하시다. 정말 대단하신데 네. 국내에선 이미 적수가 없어서 해외로 해외로. 가지고 와. 근데 이분의 뭔가 특별한 관리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반 식사하시는 거하고 저는 똑같이 하는데 특별히 제가 챙기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끼니마다 탄수화물 100g, 탄수화물! 100g. 다 세시는가 그렇게 오. 일반적인 식사에다가 더 추가를 하는 거죠. 오. 꼭 챙겨요, 그거는. 야채 이런 거는 좀 많이 먹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오. 제철 과일도 많이 말씀하지 마시고 뭘 드시는지 탄단지라고 보여주세요. 하잖아요. 운동을 하려면 힘이 나야 돼요. 그쵸. 근육 네. 나기 위해서 먹어주는 거고 단백질이 근육 유지하고 근육 만들기 위해서 먹어주는 거고. 오, 탄수화물이 몸에 좋지 않다 이런 오명을 갖고 있지만 근육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단백질이잖아요. 네. 그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기 위해서 날라준 역할하고 대사를 해주는 게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닭가슴살만 드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 운동하면 얼굴이 촛농처럼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렇구나. 네. 탄수화물도 꼭 필요하구나. 근데 저 궁금한 게 지금 100g, 100g 얘기하셨어요. 이 비율이 똑같은데 네. 사실 단백질이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남성의 근육량과 50대, 60세 여성의 근육량은 다를 수 있겠죠. 남성의 근육이 만들어지는 과정, 여성의 근육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똑같아요. 둘 다 우리가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근육이 실제로 유지되고 사라질 때 필요로 하는 열량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남성인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단백질을 요구할 수 있고 여성인 경우에는 지방이 있으면서 안에 근육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적은 단백질. 지금 보면 비율이 굉장히 좋고요. 네. 공복감을 이기기 위해서 충분하게 채소를 드시는 습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년에 한 번씩 홍삼을 제가 만들어요, 집에서. 오, 이거 비결인 것 같은데요? 홍삼. 그거를 말려놨다가 그거랑 양파 있죠. 양파. 절임 같은 거 할 때마다 좀 대량으로 샀을 때 양파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걔도 씻혀서 말려요. 오. 배추하고 생강이 또 체온을 높여준다고 그래서 굉장히 생강. 좋다고 해요. 집에서 물을 늘 끓여가지고 그 물을 먹어요. 우와. 운동할 때 한 2리터 먹어주고 집에서 그 홍삼물을 한 2리터 총 먹어요. 4리터. 4리터 정도 먹죠. 요게 지금 제가 물 끓이는 어디보자. 재료예요. 홍삼을 이렇게 홍삼. 만들어서 홍삼 말린 거. 말려놔요. 생강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강. 슬라이스 해가지고 슬라이스해서. 바싹 말려놔요. 그래서 통에다 담아가지고 냉동실에 보관을 해. 와. 빨간 양파, 자색 양파 정성이. 있죠? 자색 양파 껍질이에요. 요것도 이렇게 양파 바싹 껍질. 말려 깨끗이 씻어. 아. 배추. 이렇게 해서 끓이면은 이런 색깔 물이 와. 옅게 끓여가지고 수시로 먹어주죠. 유현 씨는 물 어떻게 네. 드세요? 못 먹겠대요. 저 물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 근데 물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네. 만약에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다. 음. 유현 씨의 근육은 육포처럼 안에서 고생하고 마르고 있어요. 바짝 마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근육이 제대로 자라고 근육을 유지하고 근육을 키우려면 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아니 근데 이분은 너무 많이 드시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하루 권장 물 마시는 약을 1.5리터, 아. 200ml 컵으로 해서 한 7잔 정도 먹으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유현처럼 이제 젊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라고 하면 맞아요. 하지만 나이가 드시고 콩팥 기능이 떨어졌거나 심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그 액면 그대로 물을 마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 본인의 만성 질환이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운동 시간과 운동량이 있잖아요. 네. 운동 중에 빠져나가는 수분 섭취를 위해서
우리가 물을 마시는 건 좋고요. 여름철에 더울 때 축구를 하는 경우에는 3.5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3.5리터. 왜냐면 그만큼 물이 빠져나가니까요. 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홍삼이라든지 생강이라든지 뭐 대추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약재의 대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사례자분한테는 잘 맞는 조합일 것 같고 본인의 오랜 그런 경험과 중간중간 건강검진으로 나온 네. 그런 것으로 확인돼서 드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성분을 먹었을 때 현재 치료받고 있는 질환하고 충돌을 일으키거나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무조건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물도 무조건 2리터씩 드시면 안 됩니다. 아, 지금 이렇게 끓여 드시는 찬물을 드실 때는 충분히 본인이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맞아요. 어떤 성분과 내 몸 상태가 잘 맞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버섯 알러지가 있는 남편한테 버섯이 좋다고 계속 삶아서 먹일 수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지만 유현 씨는 물을 좀 드시는 게 유포되면 안 돼요. 좀 이따가 썸네일에 유포가 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돼. 아, 저 하나 근데 또 궁금한 네. 게 있어요. 커피 드시는 분 있잖아요. 와우. 운동하시면서. 맞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옅게 해가지고 설탕 네. 없이 몸에 좋을까요? 30%는 맞고 70%는 틀립니다. 오. 여기 70% 틀린 이유는 네. 커피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예요. 네. 카페인의 이뇨 작용 때문에 우리 몸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커피 마신 양만큼의 물을 마셔야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30% 뭐냐?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아주 소량 한 모금 정도 마시고 그거의 3배, 4배 이상 물을 마신다고 하면 카페인이 주는 그런 우리가 각성감, 그다음에 운동을 해서 근육을 끼워주는 일종의 시동을 거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땀을 흘린 다음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게 되면 물을 마시니 못합니다. 아, 그러니까 커피는 그냥 시동을 거는 정도만 브룽! 먹어줘라. 네. 브룽. 근육 네. 1kg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얘가 도망가는 거는 순삭이야. 아. 안 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맨날 해요. 못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 매일 출석을 하는 거죠. 나이가 들게 되면 지금은 건강하지만 그리고 건강을 너무 과신하고 네. 운동 안 하면 근육은 사라집니다. 그거 규칙적인 생활 또 하나는 욕심을 버려라. 오. 지킬 만큼 넣어서 그 대신 내가 잡아놓은 거는 꼭 지키자. 마음이 남자친구랑 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하면 잠도 욕심 부리지 자고 계란 흰자를 분리를 해놔요. 세안하고 나면 오, 또 얘기 나오신대요. 덜어가지고 손에다 해서 비벼서 걔로 한번 얼굴 롤링을 해주는 거죠. 얼굴이 좀 이제 쫙 쪼인다고 그러나 말라가면서 타올을 스팀 타올 따뜻하게 해가지고 너무 뜨겁지 않게 그래서 얼굴을 한번 닦아줘요. 그걸로. 흰자가 클렌징에는 최고라고 그래요. 오. 그래서 모공 속에 있는 것까지 싹 빼주는 거죠. 거기다가 밀가루 들기름, 와. 꿀 이렇게 와, 넣어가지고 정말 잘 저어서 대단하시다. 걔를 정말 바른 다음에 부지런하신데요? 네. 이렇게 된 거즈가 있어요. 와. 얼마나 쉬워. 걔 붓으로 쑥쑥 바르고 요 거즈를 딱 붙여주는 우와. 거죠. 이렇게. 그러고 스티반일 하세요. 이렇게 네. 1시간 정도 있으면 얘가 이제 쫙 굳어있죠. 그럼 위에서 아래로 쭉 띄고 그러고서 미온수로 한번 닦아준 다음에 저기 기초 화장품을 발라주죠. 그렇게만 해줘도 굉장히 촉촉해져요. 제가 이제 50대 이제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데 저렇게 못 하거든요. 솔직히 딱 보면 전혀 70세 피부 같지 않잖아요. 많이 해요. 나보다 한 살 누나? 내가 오빠인가? 사실 이 계란 흰자와 밀가루 등을 활용하는 방법은 고대로부터 지속적으로 있었던 부분이에요. 계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노른자로는 까르보나라만 만드시고 흰자로 이렇게 거품을 내서 세안하는 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밀가루 같은 고온 입자를 통해서 일종의 스케일링하는 스컬업을 만드는 거죠. 스컬업 만들고 스컬업이 피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 계란 흰자의 단백질이 이쪽에 접착 역할을 갖고 그리고 나서 이제 1시간 정도 하고 계셨다고 그러는데 네. 실제로는 한 5분에서 15분 정도를 그쵸. 하셔서 피부가 호흡할 수 있는 정도 해주고 미온수로 닦아내고 세제를 사용하지 않은 이후에 건조되기 전에 기초 화장품을 발라준 거. 우리 피부과 전문의분들 먹고 살기 어렵겠어요. 이렇게 하면. 오,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저 전혀 몰랐네요. 그 네, 부분을.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네. 분들도 많고요. 네. 예, 이거는 비밀인데 네. 강남의 피부과 원장님 중에서 본인이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게 네. 지금 직접 만드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팩을. 네. 근데 사실 시중에 이미 잘 만들어진 것들이 많은데 네. 이렇게 천연으로 만드시는 게 사실 더 좋은 건가요? 이 피부는 본인에게 맞는 것을 찾는 과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비싸고 해외에서 입증되고 내한테 안 맞고 알러지 생기면 못 쓰잖아요. 그렇죠. 이미 알려지고 네. 저자극인 계란 흰자, 밀가루 등을 활용하는 스크럽, 피부의 미백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은 추천할 만합니다. 어. 다만 계란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겠죠. 먹는 거 나오나요 이제? 보잖아. 식단 도시락 공개하시나요? 20대 후반, 네. 30대 초반으로. 오! 그래서 깜짝 놀래. 방송할 때 한 번 했는데 뼈 건강. 전체를 다 찍었어요. 근데 깜짝 놀래세요. 의사 선생님도. 뼈가 때려주면 더 튼튼해진대요. 오! 이렇게 부러졌다가 다시 붙으면 이렇게 뚱뚱해지죠. 네. 흉터가 생기면서 그것처럼 뼈는 오. 뚫때릴수록 더 단단해진대요. 그럼 일부러 그래서 아마 그렇게 기구 가지고 꽝꽝 운동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나 보다. 뼈를 이렇게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 얘기 뭐냐면 우리가 이 줄넘기를 하거나 중력에 가해서 이 뼈에 적당한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뼈는 본인이 지금 약해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튼튼해지게 해서 조골세포, 뼈를 만드는 세포를 더 강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우주정거장에 있다가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몇 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통해서 골밀도를 높이고 근육을 키우는 것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헬스라고 불리는 이 근육 강화 운동들이라든지 달리기, 줄넘기 등을 통해 가지고 효과를 본 것 같아요. 근데 단 또 잘 드셔야 되니까요. 네. 뭘 드시는지도 되게 궁금하긴 그러게요. 하네요. 걷는 거를 그렇게 추천 안 하는 게 계속 걸으면은 연골은 계속 오. 달아요. 근데 걷는 거 좋은 그게 거 아니고 아니에요? 근육을 많이 만들어 주잖아. 무조건 걷는 거는 그러면 의미가 연골을 없습니다. 많이 쓰지 않고 연골을 근육으로 많이 쓰지 버텨주기 않고 때문에 근육을 그래서 만들어주기 도움이 얘가 됩니다.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오. 무릎 아프신 어르신들 꼭 누나가 무릎 어르신이라고 보호대 하니까 하고 이상해요. 걸어 다니세요 하잖아. 무릎 보호대가 근육 아니, 역할을 워낙 해주는 너무 거예요. 그러니까. 영하셔가지고. 이거는 계란이에요. 드디어 보여주시네요. 계란 4개에서 노른자 2개는 빼고 먹을 거예요. 우와. 콜레스테롤이 좀 높아서 저도 나이가 있잖아요. 얘가 이걸 많이 먹어주면 노른자는 영양은 진짜 많지만 저한테는 2개 정도면은 충분하다는 거죠. 어. 네, 그래서 흰자는 4개 먹고 노른자는 2개 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단호박. 요건 탄수화물이에요, 이제. 와, 요건 단호박을 야채, 탄수화물이라고. 오이하고 와. 빨간 당근. 그리고 요거는 멸치볶음. 멸치볶음이에요. 그래서 아몬드를 아몬드. 넣어가지고 좀 더 건강하게 제가 만들어서 그렇게 먹어요. 견과류를 먹는 거면서 칼슘도 같이 먹자 와. 이런 주의죠. 와, 정말 이게 대단하시다.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몸에 좋은 식단이에요. 새끼는 꼭 먹죠. 새끼 먹고 그 사이사이에 진짜. 아니 요즘에 네. 일일 일식, 간헐적 단식 네. 이렇게 많이들 하시던데. 그거는 20대 후반, 30대 초반 유현 씨 같은 분이 하시는 거죠. 만경기를 지나서 50대, 60대, 70대 여성분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량이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하는 50대 중반, 60대 분이 간헐식 단식을 한다. 네. 근육부터 빠져요. 지금 이제 계란 얘기 나는데 네. 계란 노른자를 왜 이분이 2개만 드실까요? 아까 얘기해 주셨어요. 노른자는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나 봐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것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그래요? 네, 그 오. 이유가 미국 FDA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70%는 간에서 합성되는 거라서 실제로 먹어서 콜레스테롤 올라갈 만큼의 음식물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란을 막 20개씩 먹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네. 먹어서 콜레스테롤 올라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아. 그런데 왜 2개만 먹고 두 개는 안 드시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기존에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네. 또는 스텐트 등의 시술을 받아서 동맥경화가 진행되신 분인 경우에는 하루 노른자를 2개 이상 드시지 말라는 게 또 영양학회의 권장사항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공부를 다 하신 분이에요. 아니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질문 드려도 돼요? 네, 그럼요. 지금 단호박 드시는데 네. 쌀밥 먹으면 안 돼요? 쌀밥 드셔도 됩니다. 아. 탄수화물이 나쁜 게 아니에요. 탄수화물 먹는 내가 나쁜 놈이에요. 단백질 양과 탄수화물 양을 균형을 갖춘다면 좋고요. 네. 또 현미도 많이 먹으면 살찌기 때문에 현미나 거친 네, 고대작물 잡곡밥 곡식들이 많이 이런. 나오잖아요. 네, 네. 그것도 똑같기 때문에 흰쌀밥하고 곡물들하고 섞어서 양은 단백질 섭취량과 비슷하게 단호박으로 드시는 건 많이 훈련이 되신 분이라서 그래요. 쌀밥하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쌀은 나쁜 탄수화물이고 네. 뭐 잡곡밥은 좋은 탄수화물이고 뭐 그렇게 분류가 되기도 하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잡곡의 한 공기 양과 네. 쌀밥, 흰쌀밥의 한 공기 양의 칼로리는 쌀밥이 훨씬 높죠. 잡곡이 높습니다. 에? 진짜요? 잡곡이, 근데 왜 다들 잡곡이 네. 3에서 5% 정도 총 칼로리 높아요.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네. 급하게 쭉 빨리 올라가는 게 흰쌀밥. 아. 천천히 올라가는 게 잡곡밥이죠. 오. 총 양은 같지만 오.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인슐린에 대한 부담이 적고
소화가 되면서 또 활용되기 때문에 혈당 활용에서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다면 흰쌀밥도 천천히 먹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래오래 씹으면. 오래오래 씹으면서. 네, 수상스키도 타고 오. 그리고 골프도 오래 쳤고 따릉이 자전거도 저렇게 잘 걸어다니시면 타고 뒤에서 웬만한 번호를 운동은 따일 다 것 같은 잘해요. 느낌이. 그러니까. 집에서는 웨이트를 하죠. 네. 집에 덤벨이랑 그 원판 이런 게 다 있어요. 집에 원판이 기본적으로 있는 건. 그래서 웬만한 작은 헬스장처럼 해놨어요. 거실에 소파를 없애고. 오. 네, 웬만하면은 차를 안 가지고 다녀요. 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이쁘게 나이 먹었다고 나라에서 또 지하철을 공짜로 타게 해주시잖아요. 돈 내고 타세요. 옛날에 막 거꾸로 타고 돈 내고 왔다 타세요. 갔다 했는데 네? 요즘은 지금은 외모로 지하철 나이를 타고 정해야 외모로 맞아요. 나셔야 돼요. 한숨도 잘해요 이제. 네. 저처럼 운동해보세요. 그럼 잠이 오나 안 오나. 그냥 잘 잘 수밖에 없어요. 아. 저는 불안하잖아. 운동하면은 또 하는 일도 항진돼서 이것저것 잠이 안 많고 하니까 오던데. 좀 늦게 자는 편이야 그 대신. 왜냐면은 저녁에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고 나면은 그냥 누우면 바로 잠들죠. 아침에 하는 운동이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밤에 하는 운동이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밤이야. 정답이에요. 역시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해야 근육이 자랍니다. 아침에 보통 운동할 때는 가볍게 먹거나 공복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근육량 손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조금이라도 드시고 하는 게 좋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 잠을 충분히 주무신다고 하잖아요. 네. 근육은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만들어집니다. 전혀 몰랐어요. 잠든 사이에 운동할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잠잘 운동할 때 때는 근육 섬유가 트어지죠.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잘 회복이 먹고 되니까. 회복하면서 상처가 아물면서 뚱뚱이기로 변합니다. 그래서 푹 주무셔야 돼요. 너무 많이 자면. 머리 자면 네 그냥 예쁜이가 됩니다. 전 커피 진짜 좋아해요. 술은 입에도 못 대요. 왜요? 근데 커피는 참 좋아해. 술을 안 드셔야 돼요. 술을 드시면 옛날에 그 근육이 많이 소주병 줄고 뚜껑 있죠? 네, 체중 거기다 관리가 맥주 어렵습니다. 줬었어요. 우리 남편이 못 먹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안 들려가지고 네.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아니 그냥 본인이 집에서 폼뮬러 하나 놓고 그러고서 늘려주는 거죠 말하자면. 나이 먹으면서 안 쓰는 그래서 50견 노는 거고 계속 위로 쭉 올려가지고 해서 뒤로 해주고 이렇게 하면 50견도 올 수가 없어요. 안 와요. 맞아요. 지금도 얘보다는 정말 힘들게 하잖아.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옆으로 가는 애가 얘야. 철심 아직도 때문에. 철심이 들어있으니까. 근육량이 줄잖아요. 제가 네. 육포 얘기를 들었는데 육포 잘 보면 거기 이제 인대 같은 게 있어요. 힘줄. 근육량이 줄면서 이 인대가 구축이 돼요. 구축이 뭐냐면 짧아지는 거예요. 애기들 보면 유연해가지고 막 이렇게 손바닥이 땅에 닿잖아요. 네. 저 안 닿아요. 저는 점점 근육이 육포처럼 말라서 굳어지는 거예요. 위축이 되는구나. 위축. 나중에 이제 근육을 키우고 다리 근육, 우리 코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스트레칭과 더불어서 근육 키우는 걸 동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무릎이 아파서 계단 한 계단도 못 내려갈 때 답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정말 고민스러웠죠. 제가 그 방법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다 소염 진통제하고 치료받으면서 먹고 안 아프잖아. 그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들어주고 기본 체력을 만들어 놓잖아. 그러면은 그거 탈출하는 거야. 고민해서. 근데 막 하루아침에 뭐 뽀빠이가 되려고 하면은 절대로 거기서 못 탈출해. 맞아요. 그렇게 해주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 낙숫물에 바위가 패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빨리 탈출을 하라는 거죠. 그 탈출하는 거는 욕심을 버리고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 덜 아플 때 빨리 운동을 시작하시라는 거죠.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이라도 맞아요. 사실 제가 지연시키려면 너무 왼쪽 무릎이 아파가지고 제 생각에는 근육을 운동하거든요. 만들어라. 무릎 아파요. 근육이 비 올 재산이다. 때마다. 진짜 아파요. 네, 근육이 재산이에요, 진짜. 가시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잘 먹고 그래. 재밌었습니다. 예, 아주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네, 저 나중에 라스베가스 가서 이만한 산 받아오면 또 불러주세요. 네, 진짜로요. 알겠습니다. 자, 바이바이. 바이바이. 저 데리고 가세요, 라스베가스. 와. 와, 와. 오늘 정말 제대로 이 건강한 몸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그 팁들을 정말 많이 쏟아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많은 걸 배웠는데요. 그러면 금 1kg가 얼마 정도 할까요? 1kg요? 2억 2천만 원? 우리 몸의 근육의 1kg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판매를 해요? 판매하면 큰일 나죠. 이걸 근육 1kg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일까요? 뭐야?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상의 가치래요. 이걸 의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는데 네. 근육 1kg의 가치는 약 2천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갖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루에 2천만 원, 한 달이면 6억이에요. 아, 그쵸. 그쵸? 그쵸?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지키고 있는 근육 1kg의 가격은 실제로 돈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내 몸에 근육이 1kg 빠진다라고 하면 2천만 원이 훅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2천만 원, 내일 2천만 원. 그렇죠. 계속 날아가는 계속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 몸의 건강이라고 하는 통장에서. 안 됩니다. 저는 오늘 결심했어요. 제 왼쪽 무릎을 위해서 계속 운동하고 술도 많이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지 마세요. 우린 또 다음 사례분하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고맙습니다.